10시 시황 체크인 들어가겠습니다. 간밤 미국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했습니다. 3대 지수가 1에서 2%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일부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대중국 관세 인하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된 우리나라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3%로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또 이틀 연속의 상승에 따른 그 피로감이 있었죠. 바이든 효과로 인한 상승으로 피로감을 드러내면서 일단은 우리장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소폭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별의 움직임을 봤을 때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후에 움직였었던 로봇주의 상승이 10시 구간 앞두고 더 도드라지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시 구간 시장 상황 지금부터 체크인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사흘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31.38포인트로 0.6%의 하락세를 띠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래대금은 2조 9,200억 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봉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32%가 하락하면서 2638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후에 2634선을 저점으로 형성하고 2646선 고가를 형성하면서 낙폭을 줄이는 시도도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다시 한번 장중 저점을 깨고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2632.93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으면서 16포인트가량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10시 구간의 하락 압력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기관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이틀째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922억 원어치를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사흘 만에 순매도 전환이고요. 485억 원어치를 팔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사흘 만에 매수로 돌아서면서 시장 방어합니다. 1,378억 원어치를 사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기관 쪽에서는 오늘 IT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동반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신에 해운주가 속해 있는 운수 창고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고요. 이 밖에도 철강, 건설 업종,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가보시죠. 사흘 만에 하락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 현재 880선 밑돌고 있습니다. 0.51%의 하락세를 띠고 있고요. 879.8포인트, 878.8포인트 기록하면서 거래대금은 2조 6,600억 원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분봉 살펴보시죠. 코스닥 지수 0.23% 소폭의 하락으로 약보합 출발했습니다. 시가는 881선에서 형성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에 880선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보였었지만 880선을 깨고 내려갑니다. 장중 고점도 880에서 크게 멀어지지 못하면서 883선을 기록했었는데요. 현재 장중 저점에서는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878포인트 선 5포인트가량의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이틀째 매도하면서 700억 원가량, 그리고 기관 쪽에서 254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이틀 연속의 코스닥 시장 순매수로 1,036억 원 이 시각 현재 사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의 전체적인 특징 3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 다보스 포럼 관련한 내용인데요. 현지 시간 23일부터 다보스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민간 회의인 다보스 포럼에는 현재 정재계 주요 인사가 모여서 주요 글로벌 현안들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2년 만에 열린 다보스 포럼의 주요 의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그 연설자가 바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약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32조 원이 필요하다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마셜 플랜 같은 국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각국에서, 특히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각국에서 관련한 예산들을 통과시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일주일 넘게 시장에서 테마로 형성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장도 좀 매수는 쏠려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들이 모두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인데요. 오늘은 다스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그리고
방음벽 같은 SOC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이 기업이 현재 주가가 13%까지 강세를 띠면서 7,54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밖에 해인과 국보가 2%에서 4%의 상승을 띠고 있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DR텍은 하락세인데요. 1%에서 3% 하락하고 있고 데모 역시 0.4%의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방산주로 알려져 있는 퍼스텍과 스페코가 각각 지뢰와 중장비 관련한 기업으로 재건 관련주를 엮이기도 했는데요. 퍼스텍과 스페코는 이 시각 현재 1%에서 2% 내외의 상승을 띠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18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20일 기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전주 대비해서 15포인트가량 상승하며 18주 만에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해상 운임의 상승세가 해운주의 오름세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이런 해상 운임의 고공행진에 따라서 지난 1, 2년 동안 굉장히 큰 돈을 벌어뒀었던 해운선사들의 발주도 이어지면서 조선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수주 공시도 나왔던 조선주도 있습니다. 살펴보시죠. 먼저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와 밀접한 HMM이 3%의 강세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1분기 굉장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대폭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었고 2분기 역시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각 5%까지 강세 띠면서 해운주 가운데 가장 크게 상승을 합니다. 3,15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페노션과 흥하해운 나란히 1%에서 2% 상승, 태웅로직스가 1.88% 하락으로 13,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선주 가운데서 현대중공업 보겠습니다. 일단 1월부터 4월까지의 신규 수주가 그룹사 내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목표 대비해서 거의 50%가량 채운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수주는 이 현대중공업 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KB증권에서 현대사무중공업의 올해 수주 목표가 이미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5월 이후의 수주 모멘텀은 현대중공업이 부각될 것이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주가 2%의 상승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한국주선해양이 컨테이너선 2척 수주했습니다. 1,105억 원 규모였고요. 이것을 건조하는 것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이 현재 0.5%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요. 한국주선해양은 0.45% 소폭 하락하며 쉬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특징 살펴볼까요? 닭고기주입니다. 말레이시아가 6월부터 닭고기 수출을 중단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닭고기 가격이 급등하자 국내 이 닭고기 수급을 위해서 6월부터 수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연쇄작용을 일으키고 있죠. 밀 가격이 상승하면서 곡물 가격이 올라섰고 이에 따라서 사료와 비료 가격 글로벌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닭고기 같은 육개 가격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여타 식료품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특히 이 취약 국가들 같은 경우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그래서 수출을 중단하는 것을 발표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 하림이 10%가량 급등하고 마니커가 16%, 마니커 FNG, 동우팜2 테이블 나란히 3%에서 8%까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10시 구간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신한금융투자 신병재 부지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0시 구간 앞두고 바이오주나 자동차 관련주, 2차 전지, 로봇주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등락이 굉장히 또 크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변동성 어떻게 보실까요? 한마디 남겨주시죠. 네,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전일에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내 시장 자체는 좀 파란불을 켜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나스닥 선물이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선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에 관세이나 검토 소식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어서 미국 쪽에 반등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 쪽 같은 경우는 환율이 1,260원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1,300원대는 넘지 못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좀 보여주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1,400원대 넘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는 부담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는 환율까지도 계속해서 같이 체크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나스닥 선물이 오늘 빠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회복하기에는 조금 버거워 보이는 이런 모습이고요. 미국 시장 자체도 일시적인 그냥 저가 매수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눈치 보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미국의 나스닥 선물의 1%대 하락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해 주셨는데요. 종목별의 전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계속된 움직임을 이어나갑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 영향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우크라 재건 관련주가 최근에 좀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 특히나 해인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도 52주 신고가를 형성을 했고요. 하지만 지금 1시간 사이에 다시금 윗골이 달면서 많이 내려온 이런 상황입니다. 만 원대를 지키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해인 같은 경우는 육상이나 해상용 엔진 또는 발전기 세트를 좀 비롯해서 굴착기라든지 또는 불도저 등을 공급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이런 테마주로서 편입이 되었다라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지금의 움직임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차트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 매매 자체는 아무래도 단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가 꾸준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상황에서 종가에 끌어올리기가 없다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횡보하거나 약세를 띌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주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매매를 자제하는 이런 성향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운수 창구업종에 대한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최근 해운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해운주 그리고 조선주까지 의견 들어보시죠. 어떤 내용 주시겠어요? 네, 해운주와 조선업이 조금은 엇갈린 이런 모양입니다. 먼저 해운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글로벌 해운운임이 드디어 18주 만에 상승세로 좀 반등으로 전환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7개 노선 중에서 5개 노선이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HMN뿐만 아니라 대한해운이라든지 펜오션 등의 해운 업종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번에 형성을 했던 종고점을 과연 채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또 발표가 된 점이 고무적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736억 원 정도로 기록을 했고요. 전년 대비 80% 이상 상승한 이런 수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국내 빅3 조선사 같은 경우는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주 랠리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적자 수주이기 때문에 좋지 못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박 건조 원가의 약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 호판의 가격이 톤당 10만 원 정도로 이상으로 좀 상승하게 되면서 시장에 좀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선업체들이 충당금을 계속적으로 쌓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제표 상황에서는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은 2, 3분기 정도까지도 이렇게 엇갈린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선 쪽보다는 해운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좀 더 유효한 이런 투자 활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무제표 상에서 이렇게 수주와 실적이 엇갈립니다. 조선. 그래도 해운 쪽에서 투자하고 있는 그런 쪽이 그래도 선박 건조 쪽이라는 이야기도 조선 애널리스트의 의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 모멘텀, 자동차나 로봇 같은 쪽은 좀 핫하게 반응을 하는데 조선은 그렇지가 못하네요. 적자 실적에 대해서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 관련주도 오늘 장에 또 한번 들썩입니다. 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 우려감이 계속되고 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식료품 가격 인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곡물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닭고기 가격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고요. 서민 식품으로 좀 인식이 되었던 치킨 가격이 3만 원대까지 얘기가 나오는 등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말레이시아 쪽에서 닭고기 수출 중단을 하는 이런 것을 예고를 하게 되었고요. 6월 1일 당장 다다음 주부터 월 360만 마리 정도의 닭고기 수출 중단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으로는 마니커와 할인 쪽으로 급등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었고요. 지금 마니커 같은 경우는 17% 정도 상승, 그리고 할인 같은 경우는 9% 정도 상승에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장주의 역할은 마니커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상에서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형성되었던 윗꼬리 전고점까지는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평선을 돌파했지만 윗꼬리 다는 부분이 너무 길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2,000원을 깨고 내려가면서 종가 마감을 하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연일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 실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만은 4월에 형성된 이런 매물대가 너무 두텁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이런 뉴스거리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이나 탈출을 한번 해보시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에서는 이평선 돌파를 했지만은 오늘의 종가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그플레이션 우려감은 계속되겠지만 닭고기의 또 대장주는 많이 커지만 현재 위기꼬리를 놓고 봤을 때는 오늘장에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 전고점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부지점장님께서는 현금 확보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이 구간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추천주도 없으시죠? 네, 아무래도 시장 자체, 나스닥 선물도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추천 종목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관망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망하는 가운데서도 관심 있게 보시는 업종이 있으실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결국에 반도체 쪽, 어제 얘기 나왔던 배터리 쪽은 유망하게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이야기와 성장성이 함께 붙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은 오히려 52주 신고가 부근에 있는 종목들을 컨트롤하는 게 그나마 하락을 좀 더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고가 부분에는 배터리주가 있죠. 배터리주 그리고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 나타내시면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관망하면서 현금 확보를 우선하겠다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부지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불안한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는 10시였습니다. 10시 시황 체크인이었습니다.